안녕하세요. 김기로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판다스를 사용해서 데이터 분석에 대한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다스를 사용하여 실제 데이터셋을 읽고 분석하고 그리고 분석 결과를 텍스트 파일로 쓰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판다스의 기초적인 기능에 대해서만 배웠고 예를 들면 그룹 바이나 피벗 테이블 등의 아주 강력하고 유용한 기능은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몇 가지 간단한 작업만을 위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용할 데이터셋은 첫 강의에서 소개해드린 바 있는 랜딩 클럽 로원 데이터셋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데이터셋을 사용을 할 것입니다. 자, 먼저 파일을 읽는 과정입니다. 이 랜딩 클럽 데이터셋도 역시 CSV 파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read CSV라는 함수를 사용하면은 이 CSV 파일의 내용을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로 한 번에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패키지를 불러오고 read CSV라고 한 뒤에 우리가 사용할 CSV 파일을 명시해주고 그와 동시에 CSV 파일에서 구분 지어 사용할 구분자를 이렇게 SEP라는 인자 형태로 명시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읽어드릴 데이터 파일의 경로를 입력했고 그 다음에 구분자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걸 실행을 해주면 이 데이터 프레임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그 각각의 원래 CSV의 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각 열에 가장 적절한 데이터형을 판다스에서 자동으로 할당해 주게 됩니다. 약간의 오류 메시지가 뜨는데 무시하셔도 되고요. 자, 이게 데이터셋이 크기 때문에 방금 약간의 좀 오랜 시간이 걸렸죠. 네.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해야 될 일은 쉐이프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넘파이의 어레이와 유사하게 이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도 쉐이프를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 프레임의 크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행이 88만 7,379개짜리고 열이 무려 74개나 되는 아주 큰 데이터셋입니다. 이때 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컬럼스를 확인을 하면 실제 컬럼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다루기에 이 기존의 열들이 너무 많아 보이고 그래가지고 좀 줄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랜딩 클럽 측에서 제공하는 전체 데이터셋 관련 파일들을 잘 살펴보면은 그 파일 중에서 각 컬럼이 어떠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문서가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유의미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컬럼만을 가져와서 그에 대한 설명을 요약을 해보았는데 그 요약된 내용은 강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수많은 컬럼 중에서 우리가 지금 분석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긴 열만을 떼어와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df2라는 거를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만을 가져와서 새로운 df2를 구성을 합니다. 이 새로운 df2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자, 이 내용을 앞에 일부 내용이나 뒤에 일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헤드라는 함수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테일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헤드나 테일 함수를 사용하면 각각 해당 데이터 프레임의 맨 앞 5개의 행 혹은 맨 뒤 5개의 행의 내용을 실제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데이터의 행수가 총 8,873만 79개나 되기 때문에 이걸 다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매번 작업을 수행을 할 때마다 맨 앞 5행 정도의 모습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은 습관입니다. 데이터를 잘 살펴보시면은 이 로원 어마운트라는 것과 int rate 열에는 일반 숫자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로원 스테이터스나 아니면 grade 그리고 term 열에는 문자열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랜딩 클럽 측에서 제공한 데이터 설명 문서를 살펴보면은 이 해당 열들은 범주형 데이터를 포함을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때 범주형 데이터란 유한 가지
개수의 범주 안에서 제한되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loan status 한 다음에 얘를 unique를 실행하여 loan status에 들어가는 유니크한 값만을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10가지 값 중에 하나로 결정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grade 열에 대해서도 유니크 값을 확인해 보고 혹은 term 열에 대해서도 유니크 값을 확인해 보면은 이 각각의 열에 들어가는 값이 몇 개의 유한가지 경우로 제한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할 작업은 여러분들이 데이터 상에서 결집값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을 해봅시다. 먼저 쉐이프를 실행을 해서 현재 다루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의 크기를 확인을 합니다. 보시면 그대로 887,379행이죠. 이 상태에서 행에 포함된 NaN을 제거하기 위해서 df2를 drop NA를 적용한 하고엔 NE를 적용한 이걸 실행을 합니다.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에 따르면은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하나의 값이라도 NaN 값이 포함되어 있는 행들을 다 드랍을 시킨다는 것이었죠. 이렇게 드랍을 시킨 뒤에 이 변화된 df2의 쉐입을 확인해보면 그대로죠. 다행히 전후의 행수가 동일한 것을 보니 결집값이 원래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랜딩 클럽에서는 36개월 대출과 60개월 대출의 두 가지 기간의 상품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각각의 상품을 통해 대출이 이루어진 전체 총액을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기간에 따른 대출 총액을 지정할 딕셔너리를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빈 딕셔너리를 하나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출 상품의 기간을 나타내는 텀이라는 이름의 열에 유니크한 값만을 추출하여 이를 unique underbar terms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다음으로 이 unique underbar terms라는 어레이에 저장된 각 성분에 대해서 반복문을 도는데요. 자, unique terms 안에 있는 각각의 텀에 대해서 작업을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이러한 코드를 제가 입력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df2란 데이터 프레임의 텀 열에 해당하는 값이 현재 조사하는 유니크 텀 중에서 현재의 텀이라는 거와 같은 값을 가지는 이걸 가지고 불리한 마스크를 하나 만들고요. 이 마스크를 사용해서 이 df2에서 LOC를 사용을 해서 행을 인덱싱을 하고 열에 해당하는 부분은 loan amount라는 열만의 값을 가져오겠다 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현재 조사하는 텀에 해당하는 행에서 loan amount만을 가져오게 되고 그것이 시리즈 형태로 가져오게 될 건데 그 시리즈의 값들을 sum 함수를 적용을 해서 모두 합을 하게 된 다음에 그 합이 계산된 값을 loan amount sum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위에서 저장한 딕셔너리에 이 값을 저장을 하는 형태로 이걸 실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값이 계산이 됐는데 이때 term to loan amount 딕셔너리라는 데는 저장된 값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나와 있죠. 36month라는 거는 36개월짜리 대출 상품이고요. 그래서 36개월짜리 대출 상품을 통해서 대출된 대출 총액이 이렇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60개월 상품을 통해서 대출된 대출 총액이 이렇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편의상 이 딕셔너리를 시리즈로 새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term to loan amount라는 거는 시리즈고,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와 값 형태로 구성된 시리즈가 얻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다음으로 대출자의 대출 상태에 따른 대출 등급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현재 들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모습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생겼죠. 이 loan status라는 열에는 이 대출한 해당 시점에서의 대출 상태가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아까 보셨던 것과 같이 10가지 값 중에서 10가지 값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시. 자, 이러한 10가지 값들 중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덟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것들이 의미상 불량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외의 것들이 이 대출 상태로 따지면 우량한 상태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량한 상태에 해당하는 것들만 저는 bad status 카테고리라고 변수로 저장을 할 것이고, 자, 이를 위해서 먼저 total status 카테고리를 전체 카테고리를 나타내는 어레이로 저장을 하고, 이 중에서 bad status 카테고리를 total status 카테고리 어레이 중에서 1, 3, 4, 5, 6, 8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져와서 저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bad status 카테고리에는 이 loan status에 들어갈 수 있는 값들 중에서 불량한 상태에 해당하는 것만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죠. 이때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df2에 대해서 bad loan status라는 새로운 열을 정의를 할 건데, 이걸 정의를 하기를 기존의 loan status의 값을 봐서 이것이 isIn을 사용을 합니다. isIn인데 이 isIn의 인자로 bad status 카테고리, 즉 이걸 설명드리자면은 df2라는 데이터 프레임의 loan status 값을 보는데, 여기 명시된 값이 이 bad status 카테고리라는 어레이 안의 성분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은 그 true 값을 bad loan status 열의 값으로 입력을 하겠다는 거고, 만약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bad loan status 값에 false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한 다음에 실제로 bad loan status 열의 값에 어떤 것들이 들어간지를 보기 위해서 헤드를 실행해 봅시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잘 보이시나요? 예를 들면 fully paid와 같은 것들은 bad status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 이 코드를 실행한 결과가 이 일행에서 false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반면에 charged off 같은 loan status는 bad status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요. 그래서 bad loan status의 값이 true로 들어간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bad loan status 값이 true인 경우에 한해서 대출 등급을 나타내는 grade 열 값의 분포를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코드를 친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코드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LOC를 사용해서 행에 대한 인덱싱을 수행을 하는데, 열에 대한 인덱싱을 동시에 하고요. 자, 이때 df2에서 df2의 bad loan status가 true라는 행만을 모두 가져오고, 이때 이 행들의 열값으로 grade라는 열값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bad loan status가 true인 것의 grade, 예를 들면 여기서 C 가져올 것이고, 밑에서 이어지는 행들 중에서 역시 또 bad loan status가 true인 것들의 grade를 쭉 가져오게 되겠죠. 그 결과가 이제 여기까지인데, 이 결과에 대해서 value underbar count 메서드를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자, 이 함수 실행 결과 이 변수에 포함되어 있는 값은 이렇게 시리즈 형태로 각 그레이드에 따른 그 카운팅한 개수가 명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결과적으로 이
배들론 스테이터스가 true인 사람들의 그레이드를 나타낸 그런 분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좀 우리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sort index를 사용해서 인덱스를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보기 좋게 정렬하여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뽑은 거는 이제 배들론 스테이터스가 true인 경우, 그러니까 불량한 사람들에 한해서 이렇게 대출 등급을 뽑은 건데요. 배들론 스테이터스가 false인 경우에도 이 부분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흐름대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수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출자가 대출한 총액과 대출 이자율 간에 혹시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상관 분석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생김새를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데이터 프레임의 loan amount 열을 선택을 하고 이 열과 int rate 열 간의 상관계수 값을 계산을 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대출 총액과 이자율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상관계수 계산을 위해서 CORR 함수를 사용을 하고 그 인자로 int rate를 입력을 한 뒤에 실행을 하면 자, 상관계수가 계산이 됐는데 이건 결과적으로 이 loan amount 열과 int rate 열 간의 상관계수입니다. 0.145 정도라는 상관계수로부터 이게 상관계수가 실제로 그리 크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분이 만든 이런 분석 결과 시리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결과물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위에서 만들었던 배들론 스테이터스 투 그레이즈라는 시리즈를 외부 파일로 쓰는 작업을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배들론 스테이터스 투 그레이즈, 자, 이런 형태를 CSV로 쓸 것인데 이때 to CSV 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은 한 방에 그 외부 CSV 파일 형태로 파일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to CSV 함수를 호출하면서 첫 번째 인자로 우리가 쓸 파일의 파일명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CSV니까 구분자를 입력을 하는데 구분자로 쉼표를 입력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인자를 입력해주고 실행을 해주시면은 이게 실행이 된 결과가 바로 이런 이름을 가지는 파일이 외부에 쓰여졌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파일이 저장이 완료가 되면은 우리가 저장된 파일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 배들론 status.csv라는 파일이 실제로 확인 결과 정상적으로 제대로 저장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 코드에서 어떤 분석 결과가 데이터 프레임 형태였고 그 데이터 프레임을 저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예를 들면 뭐 df3라는 이름의 데이터 프레임이었다면은 to CSV 함수를 호출을 하셔서 여기다가 저장할 파일명을 입력을 하시고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